사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시작할 때 되니까 사람이 다 생겼네, 어디서. 그래서 땅에서 막 올라왔나? 이게 땅에서 올라온다고, 법화경에 보면 있어요. 종지 용출품 이렇게 해서 땅에서 막 솟아 올라와요. 막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느라고 많이 못 올라와서 좀 잘다. 오늘 그 저리가 여기서 하는 거는 교리랑 관련된 어떻게 보면 궁금한 이야기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서울문화원에서 백중기도 우란분절 입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란분절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백중은 천도제고 49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9제를 백중에 지내면 헛제사가 되겠습니다. 천도제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천도제는 광복절 특사같이 사법심리가 끝난 상황에서 빼주는 거, 그리고 그걸 빼는 거는 누가 빼는 거냐면 정무수석, 민정수석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특사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몰라. 뭐 지금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면 조국 대표 그 뭐 당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을 만약에 현 대통령님이 사면해 주고 싶으면 광복절 특사로 빼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게 천도제. 그리고 요번에 아마 끝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삼성이 이제 조금 많이 힘들었던 이유가 뭐 판단도 잘못하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 세습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그게 사법심리가 굉장히 오래 끌었어요. 한 10년 정도 끈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끝났다. 뉴스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던데 그런 경우가 49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모든 잘 나가는 변호인단을 전부 싹 꾸렸겠지. 그리고 삼성이 트집 안 잡히려고 공격적 경영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잘못해서 들어가 버리면 끝나잖아. 오너가 들어가 버리면 끝나니까. 그래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삼성이 계속 그렇게 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고,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게 판단이 명확한 경우도 있는데 교통사고랑 비슷해서 약간 이연령 비연령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 잘못 보이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좀 크게 일하시는 분들은 털면 뭐라도 나옵니다. 뭐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뭐 많은 것들이 존재하겠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재룡 회장님이 하신 게 일종의 49제 그 작업. 뭐 잘 나가는 모든 뭐 정관예우 뭐 할 거 없이 다 꾸렸겠지. 뭐 돈 엄청나게 썼지 않았을까 싶은데. 몰라. 저거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아무리 안 써도 1000억 이상 갖다 박았지 싶은데. 사법비용으로. 다 꾸리면 엄청나요, 돈. 1000억이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이번에 마크 저커버가 AI 전문가들 인재 영입한다. 2천억, 3천억 연봉이던데, 뭐 1000억, 2천억을 주겠다. 뭐, 이게 여러분도 그 AI 전공하는 아들 없어? 지금이라도 잘 한번 해봐. 노력해봐. 축구 선수 아무리 잘해도 나 그 정도는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센가? 뭐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래서 뭐 1000억만 들었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아니, 빠질 수만 있으면, 그래서 49제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아직 판결 중일 때가 49제고,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은, 그러니까 49일 지나면 무조건 천도제입니다. 저는 49제를 못했는데, 우리 아버님 49제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49일 지나면 50일부터는 무조건 천도제입니다. 영역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처리를 했든 못했든 사법심리가 끝나면 이미 결정은 내려진 거예요.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꿀 때도 그렇고 처음에 꿈 꿀 때도 처음에 이렇게 꿈이 미결정인 상황, 이 꿈 꾸다 잠들라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때 영향을 미치면 상대적으로 꿈이 바뀌기가 쉽죠. 그게 49제. 예, 그래서 49제하고 천도제는 완전히 다른 거다. 천도제는 그 기한을 넘긴 분들이 사실은 하는 게 천도제. 예, 그래서 백중은 무조건 천도제고요. 백중의 49제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백중의 49제가 성립되는 유일한 사람이 있죠. 백중날이 49일인 사람. 그때 우연치 않게 돌아가셔가지고 백중날이 49일이에요. 그러면 49제 가능하고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모든 제는 그 형식에 맞추지 못하면 헛제사입니다. 헛제사라고 하는 거는 꽝. 그래서 절에서 요즘 백중을 49일 하는 걸 보면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백중은 49일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안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걸 뭐하러 하는가 모르겠어. 날도 더운데. 하나 안 하나 똑같다니까. 효과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재룡 회장님이 지금 사법심리 중인데 민정수석한테 광복절 특사 안 돼요?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민정수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들어가 있어야 특사 대상이 되는 거야. 들어가지 않았는데 특사가 되냐? 그거는 1조를 써도 안 됩니다. 얼마를 줘도 불가능해. 왜냐하면 그 조건에 성립이 안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국 같은 분은 사법심리를 계속 거쳤잖아. 거쳤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미 끝난 상황이잖아.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정관예우 어때요? 미친놈이지. 뭐 정관예우를 한다고 사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미 들어갔는데 결정이 나서? 아니, 맞잖아. 그러면 유일하게 지금 나올 수 있는 건 뭐냐? 광복절 특사요. 광복절 특사. 그리고 사면복권. 이제 해달라고. 그건 대통령한테 이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니, 맞잖아.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안이 계류 중인데, 그러니까는 이재룡 회장님 같은 경우는 광복절 특사는 불가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 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예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하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짝에도 거기에 못 맞추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딱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데 그거를 착각한다는 게 내가 보면 말이 되나 이게. 그래서 천도제는 한 번 하는 거예요. 천도제를 49일 동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차라리 백중을 7번 하려고 하면 그러면 7번 천도제를 한다고 해라. 49제라고 말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 번 하고 또 누락될 수도 있으니까 또 하고 그렇게 7번 한다라고 해라. 그거는 가하다. 하지만 백중을 49제로 한다? 그러면 헛제사예요. 말짱꽝입니다. 이만큼의 확률도 없이 그냥 꽝이에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복권 번호가 맞았는데 회차가 안 맞아. 회차가 안 맞아. 아차상 아닙니까? 2등 아닙니까? 2등. 미친놈이지. 야, 그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게 착각의 대상이 아닌데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랑 요까지 한 가지고, 제사랑 요 사찰에서 하는 제계랑 큰 차이점은 제사는 음식을 공급하는 거고, 제계는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는 거예요. 올바로 하는 거예요. 절에서도 이렇게 뭐 천도제라든지 안 그러면 뭐 49제 지낼 때 음식을 다 올리잖아요. 유교 문화권에서 불교가 오래 있다 보니까 섞어서 가는 겁니다. 섞어서. 그래서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법문을 들려드려서 각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불교 제계의
특징입니다. 밥 줘서 되는 게 아니고, 밥 많이 귀신한테 밥 주면 귀신 비만 된다. 귀신 이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귀신 떠다니잖아. 그런데 비만 되면 그 떠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 귀신 계열에서, 야, 너 밥 많이 먹어서 너 못 드는구나. 이렇게 돼. 힘들어요, 귀신도. 그래서 그런 거 있어. 옛날에 그거 있었는데, 요재지라는 책에 보면, 이거 그냥 쓸데없는 얘기예요. 완전 쓸데없는 얘기인데, 요재지라고 그 폐관문학, 길에서 흘러다니는 이야기들, 우리 식으로 전설과랑 비슷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 귀신과 내기하는 사람 얘기가 있어. 그래서 귀신을 만났는데, 처음에 시겁했대. 시겁했는데, 이거를 내가 티를 내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귀신하고 친구를 먹었어요. 둘밖에 없으니까 무섭게 하면, 잘못하면 걔가 공격할까봐, 그냥 설정이 그래, 설정이. 그래서 친구를 먹었는데, 이제 같이 길을 가게 된 거야, 그 귀신하고. 계속. 그래서 우리 심심한데 내기를 해가지고 서로 업어주기 하면 어떠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자기가 지잖아. 가위바위보 하는 거야, 일종의. 가위바위보해서 내가 졌어. 그러면 귀신이라 더럽게 가볍대. 공기를 업은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런데 이제 내가 업히잖아? 그러면 더럽게 무겁대, 귀신이. 그래갖고, 야, 너는 귀신인데 귀신은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걔를. 귀신으로 생각하는 거야. 너는 뭔데 이렇게 무겁냐? 이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은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야, 물이 덜 빠졌어. 그래서, 서로 업어줬는데, 이게 개이득을 봤다는. 야, 그런 쓸데없는 얘기. 거기 보면 막 꽃도 사람으로 변하고 우렁이만 각시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렁이 각시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얼마 못 살아. 계속 새로 구해. 우렁이가 그럼 뭐 10년 20년씩 사는 줄 알았어? 어렸을 때 우렁이 못 봤어? 그리고 우렁이 각시는 피부가 되게 좋아요. 점액질이 많죠. 달팽이 크림 이런 거 몰라? 그렇게. 피부 미인이에요, 우렁이 각시. 그래서 밥 주는 게 불교 문화가 아닙니다. 단지 부처님한테는 상징적으로 음식을 올려요. 그게 이제 과일인 거고, 그렇게. 그래서 부처님한테 올릴 때 보면 우리 동아시아 쪽은 좀 많이 올리고, 우리는 여기는 조금 올렸더라고. 근데 저는 원래 되게 많이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제 성격상으로는 좀 많이 올리는. 우리는 풍성한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예전에 그 돌아가신 분한테 올릴 때는 풍성하게 올리라고 하는 게 기본이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게.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 밥을 묘라고 하는 거예요. 묘밥 이렇게 하잖아요. 묘가 산이라는 뜻이에요. 고봉이라는 뜻입니다. 이빠이. 네, 저렴한 표현으로 이빠이 올려주세요. 이래가지고 막.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부처님 맞이밥도 이렇게 고봉밥으로 올려요. 고봉, 대봉이 다 많이 올린다는 뜻이에요. 큰 산.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봉감 할 때 그게 이렇게 산 봉우리가 이렇게 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긴 것처럼 대봉 큰 봉우리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풍성하게 올리는 게 음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동아시아 문화에서는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올리는 거고. 그런데 티베트 불교나 지금 이런 데서 의식할 때 보면 진짜 몇 가지 안 올려요. 이렇게 탁탁탁. 그냥 아니 그 양이 안 많다는 뜻이에요. 왜? 상징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산 현충원에 가서 뭐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를 해. 그럼 그냥 몇 가지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왜 그냥 비워놓고 추모하기는 또 조금 그렇잖아. 그러니까 딱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문화가 좀 다른 거예요. 다른데 동아시아에서 불교가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일단 금강산 도시 구경이라고 어른한테 음식 먼저 드리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문을. 근데 이게 되게 맞나? 내가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하거든. 제 의식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음식 먼저 청혼을 합니다. 그래서 혼을 여기다 부르고 그 다음에 이 법회가 열린 연휴를 얘기를 해줘요. 그거 제사에서도 비슷해요. 유세차 하면서 모년 모월 모일에 어떻게 합니다 라고 해서 그 연휴를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경전을 읽을 때는 금강경을 읽고 보통 금강경을 읽고 경전을 안 읽을 때는 거기 사국예들이 있어요. 금강경 사국예, 그 다음에 뭐 법화경 사국예, 그 다음에 열반경 사국예, 반야경 사국예 이런 것들이 있어. 그게 그 경전의 핵심, 엑기스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 개성들을 착착착 이렇게 읽도록 돼 있다고.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는 좀 시간을 두고 경전을 읽을 때는 금강경을 읽어드리고 안 될 때는 그런 사국예를 읽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성하실 수 있도록 돌아가신 분께서 각성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아미타불 연부를 해서 극락에 가시라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밥 먹고 경전을 든다. 그게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한국 사람들이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진짜. 뭐, 구한말에 이렇게 사진들 보면 한국 사람들 밥 먹는 거 보면, 진짜 미친 듯이 먹는다, 진짜. 뭐, 닭 2마리를 먹고 뭘 먹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닭 2마리가 지금 닭 아니에요. 지금은 1인 1닭이 가능한 거고, 젊은 애들은 1인 1닭 해요. 지금 이제 조금 되신 분들은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정도면 1인 1닭도 먹을 수 있습니다. 맞잖아. 근데 옛날 그 닭은요 4인 닭이에요. 진짜라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닭백숙 이런 거 보면 막 이만한 거 나오잖아. 지금은 닭다리 이러면 닭다리가 3다리군요. 이렇게 나오고 옛날 닭다리 하면 닭다리 하나로 배부르다. 이렇게 막 이렇게. 그리고 그 닭은 떡대도 좋고 힘도 좋아서 막 날아다녀요. 지붕에서 지붕으로 막 이렇게 뛰고 별짓을 다 해.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막 그 초가집으로 막 뛰어서 날라서 올라간다니까. 어렸을 때 초가지붕에 닭 있는 거 못 봤어? 나 처음 봤을 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쟤가 어떻게 올라갔지? 근데 계속 관찰을 하니까 이거 날아다니던데? 근거리 다릅니다. 아니야 생각보다 세. 근데 지금 닭은 덜 큰 닭이잖아. 맞잖아. 그냥 제대로 크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같은 방식으로 닭을 먹는 게 옳으냐에 대한 논점도 있어요. 너무 안 커가지고 그러니까 먹지 마라가 아니고 맛이 덜 들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무 애인 거지. 영계인데 영계 정도가 아니고 아예 아동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뭐 그렇대. 그래서 막 그런 걸 막 2마리를 먹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2마리 먹고 또 추가로 더 먹어요. 저게 가능한가? 그리고 박공기 사이즈 보면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 가도 뭐 60년대부터 해가지고 박공기 사이즈가 주는 게 이렇게 착착 나오거든요. 근데 구한말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초기에 이러면 주발에 먹었죠. 대접. 지금 보면 저거 4인분도 더 될 것 같은 거를 막 혼자서 다 먹어요. 그래서 그거 현미밥으로 막 그렇게 씹으니까 턱이 막 아작이 나가지고 사각턱에다가 광대뼈 튀어나오고. 옛날 사람들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부드러운 음식 먹어가지고 광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세대 이렇게 보면 광대 나온 사람 굉장히 많은데 그게 딱딱한 음식을 너무 많이 씹어서 그래요. 그래서 요 틀 자체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어른한테 먼저 음식을 드리고 경전을 읽어서 그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각성하도록 그렇게 드리는 건데, 밥 먹고 그게 들리려나 모르겠다. 내가 제일 수업하기 힘들 때가
한 1시 뭐 이런 때 수업하기 힘들거든요. 이제 밥 먹고, 요렇게 할 때. 그래서 귀신들이 이게 소화가 잘 되나, 했잖아. 그리고 의식을 보고 있으면 귀신은 진짜 밥 빨리 먹어. 왜냐면 의식 순서로 봤을 때는, 야, 진짜 빠르거든. 요 대목이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뭐 그냥 듣기만 하니까 그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게 뭔 대목이고 뭔 대목이고 진원 말고는 대부분 압니다. 이렇게 보면 뭐 하는 건지 어떤 내용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제가 먹물이잖아, 가방끈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보면 알지. 왜 모르겠어. 그렇게 보면 귀신이 음식 드시는 시간은 진짜 짧게 배정돼 있어. 그래서 아마 향식이라고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귀신은 그냥 향으로 처리를 한대. 그래서 그러니까 동아시아적인 거를 불교적인 각성, 재계라고 하는 내가 몸과 마음가짐을 바로하고 그 다음에 좋은 생각을 해서 각성하는 게 목적인데 그게 이제 그게 기본인데 거기에다가 동아시아에서 밥 주는 거를 넣어서 같이 이렇게 섞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사전주에 보면 제사와 관련된 기록을 보면 흠양과 음복이다. 메인이 흠양과 음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흠양은 어른에게 공양을 올려드리는 거. 그러니까 진지 드시는 걸 흠양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음복 후손들이 나눠서 먹는 거.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복이 돌아가는 거고 그거는 그 가족 패밀리들만 먹는 거예요. 원래 제사밥은 그렇게 가는 거고 불교에서는 그게 이제 축원으로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그런데 축원이 마일리지 적립이거든. 그러니까 축원이 제대로 안 되면 마일리지가 적립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축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축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귀찮더라도 약간 또박또박하게 읽는다. 그게 제 축원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거 진짜 작정하고 읽어드려야겠다라고 할 때는 옆에 다른 스님이 있어도 못 읽게 하고 혼자 다 읽죠. 혼자 다 읽죠.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예전에 부처님 오신 날 이런 때 한 3시간 읽었죠. 혼자서. 그냥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걸 힘드냐라고 물어보는데 안 힘들어요. 그거 읽는 게 뭐 힘들어. 그 뭐 영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독일어로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한글이요. 법화경 기도할 때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까지 어떤 때는 저녁 8시까지 읽었어. 야, 그 경전 그거 읽는 것보다 쉽지. 법화경 그 다란이품 한번 읽어봐. 얼마나 힘든가. 혀가 안 돌아간다. 혀가 다란이품이 다란이를 하는 거예요. 신묘장구 대다란이는 익숙해서 혀가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처음 보잖아. 불교가 약간 불친절하다라고 제가 느낄 때가 뭐냐면 저도 그렇게 하는데 사식구제나 천도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때는 그러니까 불교 절에 안 다니는 사람도 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있어요. 나는 종교가 다른데 안 그러면 뭐 그냥 그 어른 때문에 온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뭐가 있냐면 3일장 때 못 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게 또 저녁에 돌아가셔가지고 3일장인데 훅 갔어. 시작하자마자 야 갈라 그랬더니 발인했는데요. 아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쪽에 사식구제 한다 그러면 그럼 나 사식구제 때 그냥 가고 퉁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좀 종교가 다른 분이나 무종교나 이런 분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 근데 우리가 그때 또 셰리 금강경을 한문으로 읽어주잖아. 혀도 안 돌아간다.
자, 어른을 생각하시면서, 자,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안욕따라 삼박삼. 야, 너 그거 혀 돌아가냐? 아니, 우리는 익숙하니까 돌아가지. 처음 봤어. 야, 한글인데, 한글도 아니야. 뜻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게 도대체 혀가 안 돌아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자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한자 어투들에 대해서 그 뜻은 모르지만 발음을 하는 수가 있어. 그리고 한글로 그걸 발음을 써놨잖아.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진 않은데,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뭐 이런 거는 이게 한글도 아니고 한문도 아니고 도대체 뭐다냐.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예전에도 나왔던 문제거든. 조선시대 때 유생들이 이제 한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진짜 한자의 귀신들은 사관이었다. 사관. 왕 옆에서 이렇게 속기사. 우리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 근데 그게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왜 대단하냐면, 붓이라고 하는 그 필기구가 거지 같아서 이게 한번 찍어가지고 그냥 날려 쓰는 거예요. 사람이 말을 하는 거니까. 그 속기로 받아 쓰려면. 그런데 그게 그냥 속기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한문 속기로 쓰는 거지. 야, 그러니까 한국말 들으면서 영어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속기를 해야 되는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도 퇴계가 오면 경상도 말을 쓰는 거고 율곡이 오면 강원도 말을 쓰는 거고, 같은 팀인데 사투리까지 막 쉐리 들으면서 막 이걸 해야 되거든. 진짜 한문 잘하는 사람. 한문에 능통하지 않으면, 야, 그거 할 수가 없잖아. 임금이랑 막 대신들이 회의하고 있는데, 잠깐 못 들었는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적다가 까먹어가지고요. 야, 그거 했다가 잘려.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그 사관 출신들이 대부분 머리도 좋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어서 나중에 3사로 올라가요. 중요 요직으로 들어간다고,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런 한문을 잘 하시는 분들도 금강경을 해석을 못합니다. 금강경 해석 못합니다. 아니, 그렇잖아. 수다원, 아나함, 아라한 뭐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 아니, 생각을 해봐. 그게 다 인도말을 음역한 거잖아. 아무리 잘해도 뭐 코카콜라 이런 거 뭐 어떻게 할 거야, 쥐가.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 근데 우리 또 불친절하게 절대 한글로 읽어주지 않죠. 한문으로 읽어서 맨바닥에 앉혀서 한 2시간 막 한문 같은 거 읽어주고 계속 해가지고 사람을 줄이를 들게 해서 다시 못 오게. 절에 한번 와보려고 했더니, 야, 이건 나랑은 안 맞는다. 나랑은 안 맞는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FM으로 합니다 뭐 이러면서 한 3시간 4시간씩 하는 데 있거든요. 죽는다. 맨바닥에 3시간 4시간 있으면 사람이 유체 이탈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절 근처에도 가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갑니다. 나도 존경스러워. 이런 불친절한 종교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어른에게 먼저 음식을 드리는 거는 유교 문화를 수용한 거고, 그게 불교의 메인은 아니라더라 라는 정도. 그래서 백중은 무조건 천도제고, 백중우란분절은 무조건 천도제고 49유제가 될 수가 없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일이라더라. 말 같지도 않은 일이라더라. 요만큼도 성립할 수가 없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절에서 저렇게 음식을 많이 차리는 거는 유교 문화를 어느 정도 수용해서 너네 거를 기본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할게 라고 하는 상도덕인 거예요. 상도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를 그냥 넣으면 되지 굳이 너네 거는 잘못됐어라고 말하지 않는, 그게 기독교 문화하고 좀 다른 거예요. 기독교는 잘못됐어라고 말하는 거고, 그거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묻고 더블로 가지. 그게 묻고 더블로 가. 유명한 대사잖아.
영화 타짜에서 플러스 알파로. 그게 이제 불교적인 어떻게 보면 유연성이라고 하는 거고, 기독교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니까 베타성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도 기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현장에서 뭐 물어보실 분 있나요? 나 뭐 이런 거 좀 물어봤으면 좋겠다. 우리 보살님들은 내가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지 물어볼 게 없어요. 물어보지 마라, 씨. 뭐 물어보려고? 이상한 거 물어보면 욕한다. 스님, 간단한 건데요.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인욕바람이 좀 알려주십시오.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인욕이 참는다는 뜻이에요. 참으면 병돼. 참으면 병돼. 그냥 지를 수 있을 때 질러. 지를 수 있을 때 지르고, 그 다음에 참는 것 같이,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에서는 참아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게 화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래 참으면 몸 안에를 긁게 돼.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화내고 싶으면 화내.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에 비해서 너무 화를 낸 것 같아. 그럼 그냥 사과하고. 사과의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사과의 조건은 어느 정도의 진정성. 뭐 100% 진정성이 있기는 쉽지는 않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진정성. 그리고 동일 조건. 그러니까 10명이 있는 데서 내가 뭐라 그랬으면 10명 비슷하게 있는 데서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10명 앞에서 내가 뭐라고 해놓고 사과할 때는 뒤에서 혼자 1대1로 화장실로 잠깐 옥상으로 따라와 해서 무릎 꿇고 사과해도 그 사람이 기분이 안 풀리는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 정도에 맞춰줘야 돼. 또 동일 조건을 맞출 수 있냐?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저는 참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인욕이에요. 그리고 참고 싶으면 나를 위해서 참는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예전에 내가 그거 분명히 내가 어렸을 때 속담 또 되게 많이 봤었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내가 속담 또 꽂혀가지고, 속담 또 되게. 그때 내가 분명히 그 속담 봤는데, 속담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게 뭔 속담이었냐면, 남에게 피를 뿜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피를 먹으면서 뿜는 거예요. 네 입이 먼저 더러워진다라는 속담이 있었어.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 난 그러면 어디서 봤지? 몰라. 그런 얘기 들었어요? 들어보셨어요? 몰라. 저는 다 딴 사람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더니 다 처음 듣는다 그래서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없어. 귀신한테 들었나? 그래서 그 속담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서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마이너스 되는 부분. 그러니까 참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참는 거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죠. 뭐 나보다 훨씬 센 사람이 한마디 했어. 근데 내가 아이씨 거지 같네 이런 생각이 딱 들어. 나보다 밑에 사람이나 나보다 약한 사람이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올 건데, 너무 센 사람이 그러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이렇게 참는 거지. 그게 피해가는 회피. 회피. 아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어머님이 뭐 말씀을 하셨어. 근데 좀 약간 택도 안 닿는 건데 뭐 그렇다 치고 이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그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참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참는 거예요. 왜? 내가 그때 뚜껑을 열면 더 터지니까. 한 대 맞고 뻗었다가 한 3대 맞고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건 참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략적으로 퇴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얘기할 거는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분명히 유교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임금한테도 3번 간에서 안 되면 떠나라가 있어. 안 보면 돼. 세상은 넓고 안 보면 돼. 왜 꼭 그 사람하고 봐야 돼? 자식이면 어떻게 합니까? 유학 보내. 미국에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취직하라 그래. 그러면 돼. 남편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혼해. 이혼해. 그러면 대화 없이 살면 되지. 굳이 뭐 대화를 해야 되나? 카톡 보내, 집안에서. 밥 차려놨어요. 그렇게. 그러던가. 아니, 저 안 보고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봐야 된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리고 고치려고 하지 마.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고치면 될까? 이렇게 고치면 돼. 내가 하는 얘기 있어. 자기 뱃속으로 낳은 자식도 못 고치는 게 부모요. 누구를 고쳐? 며느리를 내가 이렇게 바꿔보겠다. 뭐 안 그러면 뭐 누구 친구를 이렇게 바꿔보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자기 손자 5살 먹은 손자한테도 못 고쳐가지고 할머니가 고친다. 내가 고치고 말지. 그게 현실인데 왜 고친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고치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거기에 맞추든지 내가 꼭 그 사람을 봐야 돼. 그럼 맞추지만 그냥 그 사람은 나랑 생각이 달라라고 해서 그냥 분리시키면서 맞춰. 그리고 정 안 맞아. 그럼 안 보고 살 수 있으면 보지 마. 뭐하러 스트레스 받게 그걸 보면서 살아. 나 정치인이 싫어요. 텔레비 보지 마. 그럼 돼. 뭐 어쩌라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저는 참음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참는 거는 약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긁어가는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참아야 될 사람은 강한 사람. 강한 사람은 참아도 돼. 강한 사람은 참아도 돼. 왜? 참아도 화가 안 쌓여. 참아도 화가 안 쌓여. 왜? 진짜 강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진짜 능력 있는 황제는 화낼 필요가 없다. 그냥 말만 하면 돼. 그래서 저 사람이 좀 안 좋게 뭐 이렇게 행동을 해. 냅두면 돼. 왜? 기분 나쁘면 언제라도 날릴 수 있거든. 야, 너네 집 전체 이거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한마디로. 화낼 필요가 없어. 그냥 놓고 보는 거지. 마치 그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처럼 놓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 아니면 참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는 사람은 이게 화가 쌓이느냐? 쌓일 필요가 없어. 왜 쌓여? 언제든지 제낄 수 있는데. 그냥 봐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강한 사람만 참을 수 있는 거고 나머지는 참을 필요 없어요. 약자인데 참기까지 하면 너무 비감한 거 아니요? 참 들어보면 거지 같지. 우리 뭐 법륜 스님이나 이런 스님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안 삽니다. 아이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사두마차 네 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배너 생각해봐. 그런 마차를 타고 성문을 지나는 것과 같대. 뭐 남대문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대. 그렇게 잠깐 끝인데 그걸 왜 참았다 원기된다. 장화홍련이 왜 원기가 됐는데 억울하고 뭘 자꾸 얘기해. 참지 그 자리에서 얘기. 내가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한다. 뒤에서 꿍시렁거리는 사람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앞에서 얘기를 하든지. 네가 앞에서 얘기할 정도의 용기가 없으면 그럼 그냥 찌그러져 있어. 왜 그걸 뒤에서 꿍시렁거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야. 난 그리고 내 성격상 뒤에서 욕하는 거 별로 잘 안 싫어합니다. 그리고 제가 뒤에서 욕 잘 안 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앞에서 욕하면 되니까. 왜 뒤에서 욕을 해? 앞에서 욕하면 되는데. 그냥 대놓고 욕하면 되지.
대놓고 그렇게 했더니 안 와요. 말면 되지 뭐 어떻게 해 그거. 딴 사람 또 잡아오면 되지. 맷집 좋은 사람 계속 잡아오면 되지. 뭐 내가 유재석도 아니고 내가 뭐 모든 사람한테 호감을 가져야 돼? 야, 유재석처럼 모든 사람한테 호감이 있지만 스트레스 받고 사는 것보다 나처럼 그냥 뱃속 편하게 사는 게 더 편한 거다. 그럼 뭐 그렇게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지금 제가 살아보면서 이렇게 본 거로는 승질 좋으면서 능력 있는 사람은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 승질이 좋은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승질이 더럽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면 거의 보살입니다. 거의 보살입니다. 없습니다. 왜? 능력이 있다는 거는 자기 전문적 영역이 뚜렷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주관도 있고 소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색깔이 강해, 자기 주장이 뚜렷하다고, 이건 맞다 틀리다 뭐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성격 좋은 사람들은 자기 색깔이 없는 거고, 색깔이 없다는 건 뭐냐면 판단도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판단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이 말이 맞다, 그냥 황희정승이지. 네 말도 막 그냥 숟가락 인생이야. 여기다 하나 얹었다, 저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얹었다, 저쪽에 하나 얹었다, 그냥 그렇게 인생 가는 거지 뭐. 아니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 그것도 인생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짜 대단한 사람, 야 진짜 대단한 사람, 나는 야 이런 사람이 있나. 트럼프 이런 분들보다 진짜 대단한 사람, 난 시진핑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거든요. 와 진짜 대단한 사람. 그 양반이야말로 진짜 도광량의 끝판왕입니다. 도광량에게 뭐냐면 빛을 숨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능력 자체를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유비를 이렇게 초대하는, 유비가 쩔일 때 이렇게 초대해서 제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내 밑으로 넣든지 안 그러면 잘못하면 날리든지 외부로 나가서 대항 세력이 되는 것보다는 제거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거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야, 세상에 어떻게 보면 영웅은 너랑 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랬더니 유비가 약간 쫄인 거지. 이러다 훅 가는 거 아니야? 그때 벼락이 치니까, 마른 벼락이 치니까 들고 있던 젓가락을 떨어뜨리더라. 일부러. 그게 도광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젓가락 떨어뜨리는 걸 보고 조조가 아유 이거 개뿔도 아니구만, 어디 벼락 같은데 젓가락이나 떨어뜨리는 놈을 내가 세게 봤나라고 하면서 방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진핑을 왜 대단하게 보냐면 중국의 정치 구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맨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천거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한 단계씩 올라갈 때 그 구성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동에서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동의해서 동장이 되고 아니 뭐 반장이 되고 동장이 되고 다 그 구성원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잘 지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중국은 계속 강력한 권한을 주려고 해요. 왜? 너무 민주화되면, 전통적으로 그래 왔어. 민주화되면 감당이 안 돼. 누가 센 놈이 좀 뭔가를 통일성 있게 해야지. 그래서 계속 중국이 그런 식의 흐름들을 했는데 센 놈이 너무 혼자서 또라이가 나오면 이게 피곤한 거야. 그래서 그 안전장치를 한 게 다른 사람들이 다 추천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게. 그런 경우에는 호인들이 나오기가 좋아요. 센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호인이 나오기가 좋아.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적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저 사람 인선이 딱 올라가면 반대자는 거의 없는 거지. 저 사람은 뭐 괜찮아 이렇게. 아유 그런 사람 총무 뽑아놓으면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 회장은 그런 사람도 괜찮아. 근데 총무가 그런 사람 걸리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돼요. 회장과 부회장의 역할은 뭐냐면 회장은 지시, 그러니까는 뭐 저 방향 제시. 부회장은 붙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돈 내는 겁니다. 총알 대기. 그 다음에 실제로 일은 총무가 하거든요. 그래서 총무가 색깔이 좀 이렇게 관점이 뚜렷해야 돼.
근데 시진핑은 주석까지 올라올 때까지 그 도광양해를 한 거지. 그 아버지가 시중신이라고 대단한 분이에요. 그 공산주의 그 될 때 어떻게 보면 개국공신 중에 한 명인데 그 나중에 제거당했죠. 그래서 하방이 뭐냐면 촌에 가가지고 깡촌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강원도 두메산골에 가가지고 그냥 농민공으로 사는 거예요. 땅 파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인생이 시작되거든. 거기서부터 사람이 참으면서 주석 올라갈 때까지 발톱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호호 할아버지처럼 맥도날드 할아버지 같이 계속 그러고만 있었던 거야. 수십 년을. 그리고 자기가 딱 잡으니까 발톱을 싹 끄집어내면서 싹 조져버리지. 와, 나 이런 얘기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들었죠. 저 능인선언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보면 능인선언한테 잘 나왔거든. 예. 그때 뭐 불교대학 같은 거 열면 뭐 3,000명이 등록해요. 뭐 이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때 동대문 사건이라는 게 터진다고. 뭔가를 이제 더 키우려고 이걸 크게 해가지고 뭐 학교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결국 학교도 만들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 좀 될 때가 있거든. 사람이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있는데 그때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뭐 동대문에 투자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수익으로 뭘 이렇게 안정적으로 뭘 만들어 간다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듣기로는 뭐 10년인가 예불을 오고 그렇게 새벽 예불을 오고 착실하게 보이더니 결국은 사기치더라. 그래서 그게 다 날라갔죠, 한꺼번에. 그러니까 능인선언이 주저앉게 된 사건이거든요. 아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야, 10년 새벽 예불 올 정도 정성이면 뭐를 해도 되겠다. 야, 그거 진짜 어려운 거지. 하루도 안 빼고 왔대. 그렇게 해서 그 신뢰를 얻고 그걸 가지고 한 방에 털어먹은 거예요. 아, 진짜 대단하지. 진짜 대단해. 참. 그 정신, 뭐, 거의 시진핑급이죠. 시진핑급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보통 사람은 뭐, 그렇게까지 돌변하진 않지.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막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아니, 주변에도 가끔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밑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참 그냥 조용했는데, 갑자기 올라가니까 사람이 태도가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쩌리는 참을 필요는 없다더라. 저는 참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손해가 나는 거는 감수해야 돼. 안 참고 살면 손해가 많이 생겨요. 손해 보면 돼. 아니면 참고 화병으로 가든지 안 참고 손해가 좀 나든지. 왜? 안 참으면 성질이 지랄 같다는 평가를 듣거든. 근데 지랄 같으면 계속 그렇게 소문이 나잖아? 참을 일이 점점 없어진다. 자꾸 참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양반이 참는 거 맛집인가 봐요? 이러면서 점점 참을 일이 많이 생긴다. 그 적절점을 잘 해야 돼. 그래, 자식들 앞에서 가끔 미친 척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이렇게 인자한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살 날이 얼마나 있다고. 야, 좀 있으면 제정신 갖고 살 날 얼마 안 남았다. 그냥 약간 식물인간처럼 사는 기간이 지금 남은 거지 전체가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 그 계산 잘 해야 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시한부 인생, 1년 시한부 인생, 뭐 6개월 시한부 인생이면 그만큼 사는 건 줄 알았더니 옆에서 그런 분들을 뵈니까 절반은 정상으로 살고 절반은 병원에서 완전히 뭐 누워갖고 보내더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뭐 100세까지 아니면 뭐 90몇 세까지 이렇게 계산했을 때 뭐 30년이 남은 거 아니요, 40년이 남은 거 아니요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남은 거는 절반이라더라. 절반이라더라. 진짜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반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야 돼.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낮에 깨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했는지가 꿈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 꼭 뭐 그게 맞는 것 같지도 않더라고. 왜? 난 꿈꿀 때 내가 부처님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아, 아니 생각을 해봐. 제가 책도 많이 만들고 이제 금강경 사경책도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걸 2개를 만들고 지금도 금강경 사경책과 관련해서만 해도 몇 종류를 더 만들려고 지금 막 궁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해줘야 되냐면 그냥 그렇게 만들게요 라고 해서 나오면 그지 같은 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거를 세부적인 거를 어느 정도 지시를 해줘야 돼.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 밑에서 그거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 색을 채우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해도 돼. 그거는 그게 이제 출판사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걸 얼마나 생각을 하겠냐고. 여러분은 결과값이 나오는 것만 봐서 그렇지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요. 고민들을 해. 그리고 요즘 그게 이제 경험치가 많으면 더 고민할 게 많아. 계산해야 될 게 많아. 제가 원래는 금강경 기도할 때도,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 기도할 때도 맨 처음 생각은 뭐였냐면, 앞쪽에 그러니까 12시 전에 금강경을 좀 한문이나 한글로 좀 읽고 12시 지나서는 진언을 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둡기도 하고 눈도 안 좋고 졸리고 하니까 진언을 한다. 근데 이 금강경 진언의 특징이 뭐냐면 입에 안 붙어요.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입에 붙는데 금강경 진언은 아무리 해도 입에 안 붙어. 그래서 그게 이제 약간 실패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해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글 금강경을 한 번은 해야 뜻이라도 좀 알고 독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한글 금강경을 또 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졸리는데. 그리고 금강경이 제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기도가 제가 3가지 기도를 하는데, 금강경 기도도 하고 법화경 기도도 하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도 하는데, 제일 쉬운 게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예요. 눈 감고 그냥 꾹꾹꾹 하고 있으면 되거든. 그리고 그게 옆에서 목탁치고 조금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하면 이게 시간 가는지도 몰라. 그렇다니까. 그리고 금강경 같은 경우는 그게 다 일일이 읽는 게 아니에요. 한문으로 하면 한 번 보고 몇 줄을 그냥 하고, 한 번 보고 몇 줄을 하고, 물론 뭐 다 외우시는 분도 있겠지. 근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숙지가 된 거지. 짧으니까 그렇지. 법화경은 이거는 계속 보면서 해야 돼요. 이거 외운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외우면 천재입니다. 그거 외울 정도면 천재입니다. 천재. 야, 500페이지야, 500페이지. 너 어떻게 외워? 금강경 정도면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게다가 금강경이 나오는 구절들이 계속 나와요. 아상인상중명상수자상 뭐 안욕따라 삼박삼벌이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하다 보면 이게 쭉 이렇게 가는 게 있어. 아니, 맞잖아. 맞잖아. 그래서 그래도 한글은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한글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지금 한글을 어떻게 할까, 한글을 날릴까, 나 이런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힘들다 하는데 굳이 철야기도인데 시작하자마자 진 빼고 시작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어. 그래서 요번에 제석천 기도를 만든다 뭐 이런, 그래갖고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언을 이제 뽑는데, 요즘은 진언 발음도 본다. 내가 금강경 이후로 진언 발음을 봐요. 광명진언 기도만 하더라도 그게 발음이 잘 되는 기도예요. 좀 해보면 익숙해져. 광명진언 짧다고 꼭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저 춘부다라니 뭐 이런 거 있어. 춘부 뭐 이런 거. 야, 안 돼. 뜻이 뭐 좋으냐 뭐 모르겠고, 혀가 안 돼. 혀가 안 돼.
그래서 이게 잘 도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그게 잘 맞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 기도를 만들 때 아비라 기도도 혀가 잘 돌아가나? 잘 안 돌던데. 그리고 혀가 안 돌면 널리 유행하지 못해. 네, 널리 유행하지 못해. 안 도는 걸 어떻게 해? 물론 신묘장구 대단하니 처음에 힘들죠. 진입장벽이 있어요. 왜? 그걸 외워야 되고 짧은 양이 아니야. 그거 하루 이틀 만에 외울 수 없어요. 진입장벽은 좀 있는데 막상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냥 자동 테이프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호흡하고 의식하고 요 입하고 잘 맞으면 그게 이제 원래는 삼박자를 맞추라고 하는 건데 삼업을 대체하는 삼밀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 기도에 있어서도 그렇고 명상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삼업이 신구의 몸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구 입으로 짓는 업, 그 다음에 의 뜻으로 짓는 업, 이렇게 세 가지 나쁜 거. 그거 이제 천수경 읽을 때 양설중재 금일참회 탐매중재 금일참회 그게 10악이잖아. 그게 친구의 삼업이거든. 그리고 입에 대한 게 한 가지 더 들어가서 셋, 넷 이렇게 해서 되는 거거든. 그거를 수행할 때는 삼밀로 변화시켜서 요 나쁜 것들을 대체시켜서 승화시킨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그런 거는 그게 만다라라고 하는 겁니다. 만다라. 그리고 그러니까 만다라가 뭐냐면 이렇게 뭐 그림 그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아니고 정신적인 완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다라. 그래서 정신으로 그리는 어떻게 보면 완전성. 그래서 우리가 사시기도 할 때 절에 사시기도 할 때 요건 만다라 선송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만다라 도량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사시 때 만다라를 정신으로 만들어낸다니까 스님들이. 그리고 그 만다라에서 떨어지는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게 축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에 참석하는데 축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꽝입니다. 주주총회는 참석하는데 주식이 없어요. 그러면 꽝입니다. 꽝입니다. 그래도 참석했으면 참석한 기념품이라도 주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성씨가 다른데요. 남의 제사 참석했는데요. 꽝입니다. 뭐하러 참석? 뭐하러 참석하죠?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다 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으로 만들어내는 게 만다라. 그 다음에 입으로 만들어내는 거를 이게 승화시켜내는 게 만트라, 진언입니다. 진언, 다라니 이런 게 만트라. 만트라. 그리고 몸으로 신구으니까 몸으로 하는 거를 무드라. 무드라는 뭐냐면 수인이에요. 수인, 개인 뭐 이렇게 해갖고 수인 압니까? 부처님 뭐 이렇게 항마 촉지인,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뭐 법계정인, 뭐 저거. 제가 그 얘기 해줬잖아요. 전에도 가르쳐줬잖아요. 가장 영험한 수인 중에 하나, 수미산 수인. 수미산 수인 이렇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업장이 두터운 거예요. 이렇게 약간 뭐 뻑큐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수미산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개 주변에 4개의 작은 봉우리가 있고 가운데 큰 봉우리가 하나 있거든요. 요걸 그대로 건축으로 모사해 놓은 게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 가보시면 가운데 큰 옥수수가 하나 있고 주변에 4개의 옥수수가 있습니다. 기억 잘 더듬어 봐. 그 앙코르와트가 무덤이거든요. 무덤. 그게 자야바르만인가 뭐 수리야바르만인가 그 사람이 무덤인데, 왜 무덤이냐면 그게 전륜성왕은 죽은 뒤에 도리천에 간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수미산 꼭대기가 도리천이거든. 그래서 중앙에다가 무덤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는 거고, 이 손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세우면 안 돼. 이거를 세우면
절대 안 돼. 이거를 세워야 돼. 이거. 이게 쓰는 손이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냥 깍지를 끼고 쭉 깍지 끼고 요거 세우고 양쪽으로 잡으면 돼. 잘 안 되시는 분은 이렇게 수미산 이렇게 딱 세우면 우주의 기가 나한테 딱 그래서 전 우주의 중앙이 내가 된다 이렇게 하는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업장이 두터운 걸로 업장이 두터운 걸로 이런 게 무드라예요. 손으로 어떤 수인을 짓는다. 그래서 천도제 할 때나 사십구제 할 때 보면 스님들이 그 뭐 목욕진언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작양지신언 하면 이렇게 주먹도 쥐었다가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게 수인이에요. 수인. 그래서 신구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거를 삼밀, 신구의 삼업을 삼밀로 바꿔서 그걸 삼밀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원 수행 같은 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저 금강경도 그렇고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의식이 그것과 하나 되면서 내가 있는지도 잘 몰라. 그렇게 되면 잘 되는 거. 난 내 자신이 있는지 너무 잘 알겠던데요. 굉장히 주체적인 사람입니다. 주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언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자신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완전히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기가 좋고 금강경 같은 경우는 다 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컨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몇 줄 하고 한 번 보고 몇 줄 하지 막 이걸 좀 어느 정도 기도한 사람들 얘기해요. 처음 하시는 분은 다 눈 못 띄고 읽는 거지. 뭘 어떻게 하겠어. 아니 맞잖아. 그래서 가끔 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사람이 이상한 경계로 안 빠져. 그러니까 가끔은 환기가 되면서 깨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부처님은 왜 눈을 개슴츠하게 뜨고 있느냐. 부처님 눈의 특징이거든요. 반안 반개라고 합니다. 반은 감고 있고 반은 열고 있다. 그래서 반쯤 이렇게 졸린 눈. 여러분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이제 나이 들면 눈꺼풀이 처져가지고 그렇게 돼요. 제가 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 아파트에 새로 아파트 이사 갔는데 안구 인식으로 했는데 눈을 대도 이놈이 열어주질 않는 눈깔이 덮여가지고 아유 안구 인식 그래갖고 눈을 댈 때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이 짓을 해가지고 집을 들어갈 때마다 이 짓을 해가지고 내가 천을 깎아냈다. 이 레이스를 좀 잘라냈대. 너무 슬프지. 보살님 그래서 이사 못 가지. 그런 아파트를. 괜찮아. 열쇠 쓰면 됩니다. 열쇠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눈이 반쯤 감겼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눈을 다 감으면 현실이 차단되면서 너무 안쪽 세계에 이렇게 매몰되게 되고 그게 이제 잘 될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잘 못 됐을 때는 졸릴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떻게 보면 경계로 넘어가서 그쪽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렇다고 눈을 확 뜨고 있으면 이게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걸 명상의 눈이라 그래요. 명상의 눈. 그래서 불교의 명상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을 반쯤 감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하면 좋은 점이 그렇게 의식이 가끔 한 게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장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신묘장구 대단이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빠지는 그게 장점인 거예요. 그게 장점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좋은 사람도 있고 저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저게 좋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묘장구 대다란이나 이런 기도를 열심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뭐가 보이거나 이런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잠깐 이렇게 했는데 뭐가 눈앞에서 싹 보이고 지나가고 이렇게 될 그런 확률이 빈도수가 더 큰 겁니다. 한글로 금강경 읽잖아요. 그냥 졸리는 겁니다.
그거는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그냥 졸리는 겁니다. 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런 정도 얘기를 하고, 오늘 또 뭐 질문하실 분 있어요? 현장에서 질문하시면 5만 원. 대타 좋은 거. 자, 던진다. 불안해서 해봐. 우리 이의열 보살님은 약간 놀리는 맛이 있거든. 약간 탱탱볼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뭐뭐 스님께서 그 이름 있는 스님이신데, 뭐 이름은 다 있겠지, 뭐 이름 없는 사람이 있겠나? 아니 근데 여기 밝히기가 조금 그래서요. 이름은 다 있어. 그랬는데 그분이 기도할 때 천수경 뭐 신묘장도 배달하기 그런 거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다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라는 거죠. 뭐 간센보살이라든가 나무나무 탑을 그거를 하시는지, 그래야지 너무 여러 금강경 뭐 가능경 하는 거는 집착이고 욕심이라는 거죠. 똑같지 뭐.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관세음 보살을 해도 집착인 거고. 세상에 집착 아닌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게 한 가지만 계속하면 그게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왜? 개는 한 가지 사료만 먹고 죽을 때까지 먹으니까. 한 가지 사료만 먹잖아, 개한테. 사료만 먹듯이 그렇게 먹는 게 과연 좋은 거냐? 그게 이제 심플할 수는 있지. 단순화되니까. 음식에 대한 집착도 덜어질 수 있고. 왜냐면 개가 계속 평생 똑같은 사료만 먹어봐. 그러면 마치 그 올드보이의 만두처럼 그러려하고 먹는 거지, 나중에는. 그리고 아예 눈 뜨고 나서 다른 거 한 개도 안 먹고 어떤 개에게 똑같은 사료만 죽을 때까지 주면 걔는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아예 맛에 대한 탐착이 없어질 수도 있어. 그냥 먹으면 그거야.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되면 번뇌는 적겠지. 뭘 먹을까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그건 개의 삶이지. 그건 개의 삶이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리고 사람이 겪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국에 약이 많을 필요 뭐 있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되지. 미친놈. 미친놈이지. 다양한 약이 있는 이유는 다양한 병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 내 아들이 지금 좀 좋은데 취직도 하고 진급도 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지금 부동산 땅을 팔아야겠어. 산이 다르잖아. 그게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거든. 무조건 다 하느님한테. 하느님한테.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우리가 상수도가 잘 안 나와. 안 그러면 뭐 전기가 끊어졌어. 안 그러면 자꾸 전기가 오락가락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 시설물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저거는 국가 시설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대통령한테 민원을 청와대에 계속 어떤 미친놈이 넣고 있는 거야. 대통령님, 우리 집에 지금 물이 자꾸 나왔다 안 나왔다 해요. 대통령도 짜증나겠다. 그거는 거기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구청의 담당자한테 민원을 넣든지 뭐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거를 청와대에 넣는다는 자체가 그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안마다 상황들이 있는 거지. 대통령이 판단해야 되실 부분이 있고, 장관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행정관리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니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 물론 나중에 총체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최종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거지. 하지만 그걸까지 일일이 다 판단하면 야, 대통령 죽어.
대통령이 어떻게 그것까지 다 판단을 할 수 있겠어. 대통령은 큰 줄기를 잡는 사람이지. 대통이잖아, 대통. 큰 줄기를 잡는 사람이지 세세한 거를. 그러니까 저도 그런 얘기해요. 리더는 자잘한 일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자잘한 일을 챙기는 게 아니고 방향성 제시, 그리고 그 방향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때 믿고 끊임없이 밀어주는 거. 그 가장 어떻게 보면 잘한 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글 창제 같은 경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사실 왜 유생들 입장에서는 한글이 만들어지는 게 좋지 않아요. 절대 좋지 않아. 왜? 민중이 계몽되면 해먹기가 어려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문맹이고 우리만 글자를 좀 아는 게 예전의 지식인은 글자를 알면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글이 반포되고 나서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대로 쓰이지를 못했지. 아니 맞잖아. 제대로 못 쓰였잖아. 그게 유생들이 반대하는 거잖아. 끝까지 반대하는 거잖아. 그런데도 그거에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종이 밀어붙였고 끝까지 그거를 해서 완성시킨 거잖아.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세종이었잖아요. 안 해요. 왜? 욕먹을 필요도 없고 충돌할 필요도 없고 나는 한자를 아는 사람이거든. 한글을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문자 하나를 또 배워야 돼. 나 한자 알고 있다니까. 모르는 상황에서 똑같이 문자를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한글을 배울래 한문을 배울래를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이미 한자를 익숙하게 안다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런데 한글을 내가 만들면 내가 나라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종이 용비어천가나 어린천강지곡 이런 거 짓고 있는 거 아니요. 자기도 익히고 테스트해보고 있는 거 아니요. 그게 일종의 자기는 일이지. 욕먹고 일하고 자기가 새로 또 이거 배워야 되니까 힘들지. 아무리 뭐 머리가 좋고 세종이 머리 좋고 해도 야 문자 하나 배우는 거 쉬운 거 아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리더의 방향성 제시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게 리더지. 뭐 한글을 세종이 창제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예술적인 것도 아니고 그건 한글을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집단지성이 들어가는 일인 거예요. 마치 지금 반도체 만들듯이.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반도체를 이건희 회장님이 만든 건 아니지만 이건희 회장님한테 공을 돌리는 이유는 그 어른이 그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삼성이 그걸 밀어붙인 거지. 그 어른이 아니고 일반 경영인 같았으면, 그러니까는 전문 경영인 같았으면 그걸 못 밀어붙여요. 왜? 반대들이 많으니까. 리스크가 저렇게 큰데 그걸 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나왔을 때 못 밀어붙여.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 그런 거 뚝심 있게 잘 하셨지. 그래서 이건희 회장님한테 그 공이 돌아가는 거지. 이건희 회장님이 그 반도체를 뭐 납땜을 할 거야, 뭐 기판을 뭐 자기가 알 거야, 뭐 알 게 뭐야, 잘 됐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의 보고나 받는 거지. 그게 리더예요. 그래도 그건 이건희 회장님이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잖아.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이라고 하지. 대원군이 기와 쌓았겠냐? 담 쌌어? 설계도 그랬어? 대원군의 경복궁 창건이라니까. 실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들은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고 그것이 옳으면 밀어붙이는 거지. 아니 맞잖아. 진흥왕의 항룡사 창건 뭘 했겠어? 해! 라고 얘기를 했지. 그리고 나중에 테이프건으로 간 거지. 브라보! 이러면서. 아니, 그렇잖아. 아니, 생각을 해봐. 가서 건축적으로 막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 큰일 났는데요. 그런 거, 엉간한 건 보고 들어오도 않습니다, 왕한테. 큰 거나 몇 개 들어왔겠지. 그렇게 해서 다 되면 가서 테이프. 아니, 맞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그 방향을 판단하고 그것을 밀어붙일 수 있느냐를, 그러니까는 다른 잔가지줄을 쳐주는 사람이 리더. 실무자는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러면 삼성의 반도체 만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삼성의 반도체가 잘 나가니까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거고 중국도 반도체가 잘 되는, 다 그게 삼성의 낙수 효과 아니겠어요. 아니 맞잖아. 그리고
조금 더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낙수 효과입니다. 일본이 안 쳐줬으면 삼성이 그걸 다 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대만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가서 지금 중국 사람들 기술 빼듯이 우리도 좀 많이 뺐지. 그러면 인생이 다 그런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럼 처음부터 그냥 맨바닥에서부터 시작할까? 그거는 쉽지 않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동아시아가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강력한 이 집단을 만들 수 있는 게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고 지그들은 해놨다가 자기네들은 날라갔지. 그거 삼성이 날린 겁니다. 일본 반도체를 삼성이 날린 겁니다. 뭘로? 치킨 게임으로. 그러니까 덤핑으로. 우리도 지금 날라가고 있죠. LCD 날라갔고요. 태양광 그거 패널 날라갔고요. 그다음에 지금 배터리 날라가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 중국에서 그냥 싸게 해가지고. 그다음 요즘 들어서 날라가는 게 이제 철강. 철강 날라가고 있죠. 철강. 나 그 얘기 듣고 내가 깜짝 놀랐네. 호주에서 철광석을 수입하는 가격보다 중국에서 강판을 수입하는 게 싸대. 야, 그거 어떻게 이기냐? 야, 원자재 값보다 싸대. 가공된 게. 이러면 돌릴수록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치킨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는 손해 안 나냐? 자기는 손해 나는 거지. 계속 돌려서 언제까지 돌리느냐? 죽을 때까지. 너 죽을 때까지. 그거 누가 했냐면 이건희 회장님이 하신 거예요. 그 삼성 반도체. 일본을 그렇게 해서 쳐바른 거죠. 저가 공세로. 계속 싸게.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과응보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아니 그냥 있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에는 다 저랑 똑같이 겪어보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거짓말 아니잖아. 그냥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먹고 만족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살아도 돼. 마치 집안에 있는 강아지나 안 그러면 기독교인들처럼 모든 걸 다 대통령한테 전부 민원을 넣겠대. 내가 하느님 같으면 저것이 판 흔들어 버린다. 지 일은 지가 좀 알아서 하지. 지 자식 일도. 나랑 났냐? 왜 나랑 난 것도 아닌데 왜 지 자식 일을 나한테 아이고 뭐 아니 좀 될 만한 거 큰 거를 갖고 오란 말이야. 리더는 리더대로 하는 일이 있는 거고 중간 하는 사람은 중간 정도의 일이 있는 거 말단은 말단의 일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일할 때 보면 참 제가 일이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약간 대가리하고 쇼부를 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실무자들이 이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밑에 실무에서 틀은다고 야리하게 튼다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말씀하시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 검토해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방식이 있어. 그래서 원래대로 잘할 수 있으면 사실 위아래를 전부 다 통으로 먹으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이제 사람들 일하는 방식의 나름인데, 그래서 하나의 기도로 모든 거를 다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약이 있어. 그러면 제일 좋겠지. 근데 그게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요소들을 갖추고 있는 거죠. 막말로 얘기해서 뭐 음식이 배부르는 게 목적이면 음식이 지금같이 다양성 있게 발전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냥 먹으면 끝나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먹어보면 오만 때만 요즘은 탕후루 없어진 거 아니요? 한동안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보면 없어져 있고 마라탕 요즘도 먹나요? 아유, 난 마라탕 한번 먹어나 보고 없어졌으면. 나 마라탕 중국에서 먹어본 게 다야. 한국에서 먹어본 적. 나 처음에 내가 마라탕인지도 모르고 중국 가서 그 먹어보고 뭐 이런 거지 같은 음식이 있나 내가 이랬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유행하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거는 어떤가 싶어서 내가 가서 한번 먹어보려고 들어갔는데 그냥 나왔죠. 왜? 재료를 갖고 와야 되더라고. 근데 승복 믿고 그 재료 가지고 좀 쪽팔려. 그럼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도 재료 갖고 오는 거예요.
스님이 잘 모르죠. 스님이 잘 모르죠. 그래서 내가 마라탕 그런 거 탕후루도 제가 우리나라에 내가 탕후루 먹어봤나? 나 중국에서 먹어본 것 같은데. 중국 탕후루는요 그 위에가 먼지층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길에서 이렇게 팔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흙먼지 그다음 개똥 이런 가루들이 좀 이렇게 많이 그게 복합적으로 그게 탕후루의 맛이다. 그리고 치아에 더럽게 안 좋은 것 같은 느낌. 이게 씹어보면 치아를 코팅하면서 뭔가 콜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느낌이 딱 들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그렇게 유행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만 먹고 죽을 때까지 야 올드보이 영화 찍냐? 그래서 그런 거는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좋은 거는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기도는 속도랑 비슷하다. 속도라는 게 뭐냐면 속도는 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닥에서 뛰는 거하고 에스컬레이터 같은 데서 뛴다고 생각해봐. 그럼 속도가 더해져요. 에스컬레이터의 속도가 더해진다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달리는 차에서 하면 또 속도가 더해지는 거야. 그래서 좋은 게 그냥 합산되게,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거지. 연말정산할 때 토탈 네가 카드를 여러 회사에 썼든지 간에 토탈로 잡죠. 이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구름에서 비가 나올지 잘 모르겠어. 내가 정확하게 알면 그 구름만 뚫으면 될 건데 나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이렇게 막 그래갖고 제 있는 데 가면 이렇게 막 다양하죠. 뭐가 이렇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정신없게 좋은 거는 딱 따라. 혹시 알아? 얘가 역할을 할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띄워놓으면 되죠. 그럼 띄워놓으면 되죠. 왜 굳이 같이 있다고 그래서 같은 팀이냐? 띄워놓으면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가 오르니까 야구나 농구나 뭐 핸드볼이나 이런 건 다 사라져야 된다. 그건 축구에 미친놈이죠. 다양한 경기들이 있는 거고 그중에 좀 더 시장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고 왜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사람의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왜 다양한 기도가 존재하느냐? 우리의 문제가 다양하기 때문에. 네, 하나의 천편일률적인 문제만 있다면 천편일률적인 답이 되겠지. 마치 약이 많은 이유는 병이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하나의 통일장 이론. 아인슈타인도 실패했다는 그 통일장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로 전부 다 오케이가 되는 만병통치약이 있어. 그럼 먹든가. 나는 모르겠어.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결국 그거 하다가 끝났죠. 아닌가배, 이산이 아닌가배 하고 끝난 거죠. 세상은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로 갈 수밖에 없고 왜 우리는 다양하느냐? 유기체는 종의 통일성을 주면 안 돼요. 통일성 주면 바나나나 커피처럼 됩니다. 한 번 병이 발생하면 싹 전멸해. 바나나 우리 먹던 바나나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하고 지금 바나나하고 다릅니다. 그 종 전멸했습니다. 바나나가 몇 종이 없어. 그래서 하나 전멸했어. 아니 그거 모르셨어요? 그래서 좀 덜 달아졌어요. 덜 달아졌어. 그래서 고등화될수록 그거는 이제 식물이나 이런 애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고등화될수록 계속 다양성을 줘요.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게 한번 유행해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백신 맞아서 안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안 걸리는 놈도 있다니까. 좀비 바이러스가 퍼져도 물려도 어쩔 건데를 시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왜? 그렇게 다양성으로 해놔야 우리 인간 종이 한꺼번에 어떠한 변화로 인해서 한꺼번에 훅 가지 않아. 그렇게 훅 가는 거는 떨어지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동물들도 좀 이렇게 덜 떨어지는 애들은 기후 환경이나 이런 게 생태 환경이 변하면 훅 간다니까. 근데 인간은 계속 다른 걸 만들어내.
그렇게 해서 다양성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 그런데 그거를 통일하겠다라고 하는 자기가 질문해놓고 딴짓 하네. 그러니까 똑바로 들어. 못 들었다고 하지 말고 딴짓 하니까 못 들지. 그래서 다양성이 인류의 다양성이 존재하는 한 기원에 대한 다양성도 존재할 수밖에 없고 성취에 대한 다양성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 좋은 건 합쳐질 수 있다. 좋은 건 합쳐질 수 있다. 금, 달러, 채권, 돈 이런 것들 다 달라. 다양해. 하지만 돈 되는 것들은 더해서 자산 가치가 늘어나더라. 그게 제가 여러 기도를 섞어서 해도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물건은 그러니까 상급으로 올라가면 자기들끼리는 충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충돌하는 거는 좀 하급일 때. 네, 하급일 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그리고 상급 물건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 거냐면 많은 사람이 하고 전통적으로 오래 했는가로 판단을 합니다. 그럼 뭘로 판단할 건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임상실험인 거지. 임상실험. 임상실험 완료된 것만, 3상까지 끝낸 것만. 그리고 비방 이런 걸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비방으로 인생이 한 방에 바뀔 거다. 그렇게 말하면 지가 했겠지.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불사약이 있는데 갖고 와서 팔려고 한다. 지가 먹었겠지. 그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나 그랬어. 황제한테 팔려고 오는 놈들, 황제에게 진상 오는 그 불사약들 먹고 황제가 다 골로 가셨죠. 골로 가셨죠. 왜냐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자기도 안 먹어본 거야. 자기도 안 먹어본 거야. 야, 너라도 먹어보고 좀. 야, 김이상궁 거 없습니다. 한 알, 이거 지금 가장 희귀한 한 알입니다. 김이상궁. 야, 이거 참. 근데 재료가 순, 유황, 납, 주사 이런 거였거든요. 이거 귀한데 그냥 재료만 들어도 훅 갈 것 같은. 제가 얘기했잖아. 이 불사약들은 언제나 효과를 발휘했다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신선의 세계가 보여. 이유는 중금속 오염으로 이게 이렇게 되면서 눈 떠도 보인다. 눈 떠도 이렇게. 단 승질이 지랄 같아져요. 통제가 안 됩니다. 감정 통제가 안 됩니다. 아니야, 진짜 청나라 초기까지 그런 문제가 벌어졌었어. 역사에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왜? 많이 가진 사람은 놓는데 불안해.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가치는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가진 게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좋지? 좋기도 하겠다. 우리 이의열 보살님도 뭐 하나 드릴 거예요. 좋은 거 뭐 줄까? 좋은 거 현금 5만 원. 현금 5만 원 원합니까?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이 양반이. 아까 저것도 안 받았잖아요. 자, 이런 걸 보고 밑장빼기라고 전문용어로 밑장빼기라고. 자, 혹시 현장에서 또 물어보실 분 있으신 분?
우리 강화도 보살님.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탄트라불교가 뭔지 궁금해서. 저도 잘 몰라요. 탄트라 그게 성욕 숭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쾌감을 주는 그런 성적 자극들을 승화시켜서 뭘 해보겠다 이러는데 제대로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냥 그렇게 해서 좀 야리해졌지. 그런 거를 저거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뭐 죽은 사람이니까 라준시 교단이라고 있어요. 라준시라고 들어보셨어요? 라준시 그 미국에서 상당히 유명해. 그게 뭐 원래 인도에 뭐 대학 교수인가 뭐 하다가 이렇게 해서 인도 쪽에서 좀 하다가 미국에서 먹혔거든요. 그 양반이 우리 어렸을 때는 엄청나게 먹혔었어. 그렇게 해서 그 라준시 교단이 거의 한 도시급 정도가 있어. 큰 땅을 샀다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땅을 사서 거의 공동체 비슷하게. 그런데 라준시 그 명상센터에 들어갈 때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에이즈 걸렸나를 검사를 하고 가야 돼. 아니 명상 배우러 가는데 웬 에이즈 검사를 해갖고 그래?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 안에서 그냥 눈 맞으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일종의 약간 성욕숭배, 성욕숭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티베트 불교가 원래 그런 거라니까. 그래서 내가 티베트 불교 거지 같다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통해서 각성을 해낼 수 있대. 각성을 하는지 지가 느끼는지 뭘 어떻게 구분을 해 그거를. 한 1000번 하면 각성이 되나? 몰라. 근데 확실한 건 늙으면 그나마도 아무것도 없을걸. 그래서 그런 건 다 거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불교 같은 집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불교는 독신 집단이에요. 이 세상에서 종교나 수행 집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신과 재가. 그러니까 재가는 결혼하는 집단. 그러니까 유교도 종교 집단인 거예요. 근데 거기는 결혼하는 집단. 결혼하는 집단. 서로 약간 모토가 다른 것뿐인 거예요. 불교는 불교도 다 독신은 아니에요. 불교는 기본적으로는 독신 집단이지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조계종 비중이 커서 마치 스님들은 독신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몇몇 종단 외에는 전부 다 결혼을 허용한다. 그리고 스님들 비중만 봐도 그냥 스님들, 한국의 모든 종단을 통틀어서 스님들 중에서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반반 정도 될걸? 왜? 몇몇 종단만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결혼을 했으니까.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카톨릭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뭐 러시아 종교라든지 뭐 동방 종교라든지 이런 데 다 결혼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인 로마 카톨릭 쪽이 좀 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다수기 때문에 천주교는 결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결혼 안 할 필요도 없어. 왜? 아니 뭐 결혼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불교는 호적정리해라가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이게 결혼하는 팀하고 혼자 사는 팀하고 사고방식이 달라요. 그럴 것 같잖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결혼을 해서 직장생활 하는 거하고 혼자 직장생활 하는 거하고 요즘 애들이 결혼을 잘 늦게 하고 막 이러니까 직장 다니다가 때려치는 비율도 훨씬 크대잖아. 공무원도 하다가 때려친대잖아.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데 한 몇 년 있다가 그냥 때려쳐버린대. 왜? 혼자 사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애가 있고 이러면 쉽지 않죠. 그러니까 사는 방식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인도 안에서의 종교라 그래도 거기는 우리식 유교 같은 거죠. 유교 같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면 그게 권력화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첩을두죠. 첩 있죠. 그래서 그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불교에서 만드는 게 탄트라, 그러니까 밀교, 탄트라 밀교 같은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 뭐가 있냐면 다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다킨이. 그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생들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깨달음을 줄 수 있대. 아유, 그런 깨달음은 좋겠다. 걔네들 그렇게 산 애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창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아주 거지 같은.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티베트에 그럽니까? 안 하죠. 왜? 우리도 기생 없어졌잖아. 물론 뭐 다른 방식으로 또 존재하기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없어졌잖아.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방식들은 뭐냐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죠. 내가 그런 방식을, 그거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모르겠다. 누가 그런 거를 조사한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사창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약간 인권하는 사람이었거든. 봤더니 진짜 잘못돼서 오는 분들도 있대. 근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나중에는 선택으로 오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아니, 그게 선택을 합니까? 적성에 맞는 분도 계신 거예요. 사람은 많으니까. 그리고, 그런 쪽으로 또 이렇게 하면, 다른 돈 벌기가 쉽지가 않대. 근로의욕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좀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보니까 예전에는 진짜 안 좋게 이상하게 돼서 되는 분들이 되게 막, 그러니까 불쌍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 양반이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니, 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성분이 난 얘기를 들었어. 담배를 피는데 담배도 진짜 나 그렇게 피는 사람 처음 봤다고 이러면서 담배 한 대를 피는데 이거를 들이마셨다가 내뿜었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게 어떻게 피는 사람들이냐면 최대한 니코틴 흡수를 많이 하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지. 그 여성분이 너무 괴로운 거야. 자기 현실에 살고는 있는데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 담배만 가지고도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이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대가 지나면서 조사를 하니까 점점 능동적인 분들이 많아지더라. 그래서 뭐 생계에 찌들리고 이래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에서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있어도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은 만들어지면 안 되지. 근데 티베트나 이런 데서 다 그렇게 조건에 의해서 갔었어요. 우리가 기생되는 것도 비슷한 상황인 거지. 다 조건에 의해서 가버린 거지. 그래서 그런 제도들은 다 없어진 거지. 그러니까 현대 문명화되면서 싹 없어졌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정당하다면, 정당하고 올바른 거고 그게 뭐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유지됩니다. 우리도 없어진 것들이 있고 전통이라 그래서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정당한 건 살아남았어. 김장하고 김치 이런 거 그냥 살아남았잖아. 지금도. 왜?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전통 중에서 없어진 것 되게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국악을 돈 주고 살린다고 저게 살아나겠냐. 그러면 지그들이 살아남을 생각을 하든지, 범이 내려온다를 하든지, 범이 내려온다, 차라리 이런 거라 하든지, 뭐 그거 뭐 듣기도 힘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고. 천도제 뭐 49제 지내다고 예전에 밥 먹고 했어요. 한 두어 시간 하다가 밥 먹고 합시다 이라고 또 밥 먹고 오후에 또 한 두어 시간 또 서너 시간 막 이렇게 해갖고 총 길이가 한 4-5시간 막 서로 힘들지. 서로 힘들. 지금은 한 3시간 이렇게 쫙 줄여버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 탄트라 계열은 대부분 쓰레기입니다. 탄트라 계열은 대부분 쓰레기야. 몰라 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된다는 놈들은 대부분 다 가해자들이야.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양반이야. 첩제도, 기생제도 옹호하죠. 그거는 바람직한 제도지 뭔 소리야? 그러면 피해자는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티베트 불교 굉장히 미개합니다. 그리고 그게 불교 안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티베트 불교만이 그걸 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불교에는 그런 전통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라고 말하는 거는 원간섭기가 있었기 때문에. 원간섭기는 티베트 불교 영향이 굉장히 강해요. 티베트 불교의 영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때 그런 게 있어서 한국 불교가 결국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바뀔 때 왜 민중은 불교를 지지하지 않았느냐. 정권이 선택을 바꿀 수는 있어. 하지만 민중이 지지하면 함부로 못 바꾼다니까. 그런데 왜 민중이 가만히 있었느냐. 티베트 불교가 워낙 그지같이 해놔가지고 사람들이 다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 국민이 나서줘야 되거든. 근데 위험한데 아무도 안 나서줘.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런데 이제 이런 역사나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 그 얼삥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세탁된 티베트 불교만 보고 티베트 불교는 좋은 거 아니냐. 좋지. 지금은 이제 사람 됐지. 왜 다 두드려 맞고 쫓겨나고 그 상태로는 살 수가 없거든. 다 완전 박살 났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렸지. 그랬다고 쟤네들이 지금 정당하냐? 그 과거가 정당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정당했으면 저렇게까지 안 가. 절대. 저렇게까지 안 가. 야, 인도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다. 참, 할 말 다 했지. 인도도 가보면 거지 같거든. 자, 올해 인도 가잖아, 겨울에. 막상 가봐라. 저한테도 계속 좀 더 데려가 주시면 안 돼요. 뭐 계속 얘기하거든. 차라리 내가 돈을 얼마를 더 낼 테니까. 한국 용어 올랐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돈을 낼 테니까 좀 더 데리고 가주시면 안 돼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데리고 모시고 가고 싶어도 차가 안 됩니다. 왜? 인도는 무조건 두 좌석에 한 명이 앉아야 돼요. 왜? 일정도 길고 차도 거지 같아요. 차만 거지 같은 게 아니고 길도 거지 같아요. 고속도로인데 비포장도로 느낌의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차도 다 거지 같아. 그러니까 쇼바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둘이서 닭장같이 앉아 있잖아. 와, 눈 뒤집어진다. 그래서 사람을 더 받으면 누군가 둘이 앉아야 돼. 이거를 할 수가 없어. 둘이 앉게 하면 비용이 낮아지지. 차량비나 이런 게 낮아지죠, 당연히. 그거를 선택지에서 넣으면 절대 안 돼. 왜? 안 가본 게 아니니까. 안 가봤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뭐 그냥 그렇게 해도 되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안 돼. 그리고 인도 고속도로에는 개도 가고 소도 가고. 그 고속도로입니다. 이게요? 예. 뭐 놀랍죠. 서프라이즈한 겁니다. 그런 인도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으니 내가 참 이제 억장이 무너지죠. 그래서 다람살라 그 뒤쪽에 가면 전부 뽕쟁이들이야. 저 마약하고 있고 그런 히피 문화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제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야. 현실에서는 뚫고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드러난 쪽은 괜찮고 약간 어떻게 보면 북한 같은 거지. 북한 평양 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야. 뒤쪽은 개판이고 이렇게. 왜? 빈민에서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을 도피하는 방법이 그런 뽕 이런 것들. 그 통제가 안 되거든. 국가가 어느 정도 이상의 힘이 있어야 그걸 통제하거든. 우리도 사실 지금 많이 풀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권 말기에 나왔던 얘기가 그거잖아. 마약 지금 비중이 커지니까 이거 때려잡아야 된다. 몰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많이 퍼진 거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뭐 배송받는 방식이라든지 엊그저께 TV에 그거 나왔던데 사제로 총 만들었다고? 지금은 시절이 그런 거예요. 취미로 총 만들어요. 뭐 재료 몇 개 사가지고 투석하니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시절이 그런데 마약 정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 유통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탈출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해요. 왜?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많고. 그러니까 연예인들도 계속 올라가면 할 필요가 없지. 근데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고, 이제 떨어질 것만 보이고, 이런 불안하고, 뭐 이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우리는 그런 쪽에 손을 댈래도 뭐 알아요, 손을. 가서 양귀비나 따다가 피든가. 그래갖고 양귀비 따다가 피면 이제 꽃양귀비 맵기만 하고요. 마약 성분 없고요. 그래서 왜 이게 아무리 피워도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이러면 꽃양귀비입니다. 꽃양귀비. 참 어떻게 보면 그 양귀비도 재밌다. 뭐 장미에 가시 있는 것처럼 양귀비는 그거잖아. 얼마나 치명적이었으면, 그지? 보고 있으면 뭐가 치명적인지 모르겠어. 꽃이 그렇게 이쁜 것도 아니고 애가 좀 이렇게 약간 어벙해 보이는 느낌인데 양귀비 못 보셨어요? 봤어요. 그죠? 근데 뭐가 치명적인지 난 모르겠는데. 그리고 중국의 진짜 양귀비도 떡대죠, 떡대. 떡대. 그래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티베트나 이런 쪽에 대해서 쓸데없는 환상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뭔 생각을 자꾸 하냐면 이 나라는 문제가 있고, 뭐 동남아나 티베트나 그런 데에서는 뭐 진짜 수행이 있을 거다. 네가 진짜 개똥도 모르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좋으면 가.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우리 그 80년대에도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때 뭐 임수경 뭐 이런 분들 북한 넘어가고, 좋으면 그냥 살아. 안 와도 돼. 근데 꼭 왜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티베트 불교가 좋고, 뭐 저 동남아 불교 좋아. 가. 괜찮아. 갈 수 있는 거야. 왜? 우리가 미국도 그렇게 가거든. 미국도 그렇게 가거든. 그런 식으로 가면 돼. 근데 거기는 잠깐 갔다 오고 계속 거기 얘기만 해. 지가 뭐 한 10년씩 살았느냐? 아니야. 미국 간 사람은 한 80%는 안 오던데? 미국에서 자리 잡으니까 안 오던데? 근데 동남아나 저 티벳 갔다 오는 사람은 뺀질나게 들어와요. 지도 싫은 거야, 지도. 마치 북한에 예전에 북한 찬양하다가 지는 안 가지. 똑같아. 그런 놈들은 대부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좋으면 자기가 먼저 행동한다니까. 미국에는 도대체 뭔 꿀을 발라놨는지 돌아왔다가도 또 가려고 하더라고. 왜? 우리나라가 더 팍팍하대. 거기서 약간 유색인종 차별받고 차라리 그게 낫대. 여기가 더 힘들대. 게다가 우리나라가 인간관계까지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왜 한국 사람은 결혼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잖아. 너는 좋은데 네 가족 관계까지 내가 다 얽히고 싶지 않다. 너까지는 내가 하겠는데 왜 네 사촌까지 내가 결혼식 뭐 장례식까지 가야 되냐. 아니 이거 진짜 있는 얘기. 하나를 얻으려고 막 세트로다가 막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또 약간 또라이들이 몇 명 섞여 있거든. 종합 선물 세트 어디 받으면 맛없는 거 있어요. 거기에 맛동산 여기 왜 들어와 있니? 뭐 이런 거 있어. 맛동산이 그냥 단품으로 먹으면 맛있는데 종합 선물 세트에서는 이게 조금 이런 느낌 있어. 아주 또 그 가족 모임 만나면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거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게 천지엔난만하게 막 이러면서 오만 스트레스 주는 사람. 세대건 누구예요? 막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진짜 그거
그걸 어떻게 다 감수하냐. 그 얘기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좀 줄여줘야 결혼을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경조사 문제도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 생각을 해보긴 해봐야 돼. 그래서 어머님 이게 사촌인데 꼭 가야 되나요? 당연히 가야지. 그 집하고 얼마나 돈독한데. 뭐 돈독한데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못 받고만. 뭐 있어. 있어. 아니 다 겪는 얘기예요. 정혜원은 빠져도 되는데 준혜원 빠지기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들은 빠져도 되는데 쉽게 말해 정혜원이기 때문에 그럼 바쁜갑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빠지면 아유 저 집은 좀 애가 잘 못 가르쳤는가 봐. 뭐 이런 거 있다니까. 아유 내가 진짜 그러니까 아니 미국이 내가 보기엔 더 힘들 것 같거든. 날 설고 물 설고 그 다음에 뭐 문화적으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먹는 것도 아무래도 다를 거고 그리고 유색인종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해요. 제가 얘기하잖아. 백인 흑인 밑에 황인이라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견디고 가려고 하는 걸 보면 그래도 여기가 더 만만치 않은가 봐. 뭔가 더 강력하게 우리는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이 밖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야, 그거 너무 힘들던데 이게 있는 거야. 우리는 계속 이 상황만 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생각도 했다. 지옥에서도 계속 살면 괜찮을 것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 걔가 평생 동안 한 가지 사료만 먹으면 맛에 대한 나는 맛을 초월했느니라. 그 개농갈 선생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지. 나는 맛의 초월자. 뭐 이러고. 그 다음에 집안에만, 원룸 안에만 있고 주인하고 둘이서만 살면 세상에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그 개가 그 착각한다던데? 집에서 살면? 개를 잘 못 보고 사람을 많이 보면 지가 사람인 줄 안다고. 왜냐면 대상을 자꾸 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진 않잖아. 그래서 사람까지 다 넣어서 서열을 정한대잖아. 요까지 다 넣어가지고 요 가족 4명이면 요까지 해가지고 나까지 같은 레벨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해서 너는 나보다 밑에. 아니 진짜 그 자신을 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몰라 뭐 그렇게 사는 게 좋으면 뭐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 우리 강화도 보살님도 강화도 보살님 뭐 드릴까? 아 5만 원 이거 어디서 난 거냐면 나 그거예요. 그거 아까 저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스티커 더 달라고 그래서 내가 사라 그랬지. 나왔어요. 이 양반들이 이제 막 나오네. 이거 방울 하나 남았다. 방울 하나 남았다. 이 좋은 방울인데 마지막 방울입니다. 돈 들어오는 방울. 자, 오늘 이제 시간 됐으니까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8월 6일 날 8월 6일 날 여기서 또 뵐 수 있도록. 근데 여름인데도 생각보다 에어컨이 잘 된다. 제가 원래는 이거를 설레발을 치고 하나 더 달아야 되는 거 아닌가를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도봉스님이 이걸로 충분하다라고 했는데 내가 믿지를 못했어요, 사람을. 근데 선지식이구만. 이게 충분히 버티네. 이 정도 날씨에 이 정도 버티면 에어컨은 더 필요 없는 걸로. 그리고 그 에어컨 앞쪽에 계속 앉아 있으면 씨앗이 돼. 그게 이제 그러다가 이제 추워가지고 밖에 좀 나가면 이제 좀 녹고 이러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황태. 피부에는 좋아요. 수축과 팽창을 하면서 피부는 좋아져. 근데 애석하게도 이미 다 좋은 시절이 갔죠. 그래서 이미 다 유통기한 끝났는데 뭐 좋아져 봐야 백종원 음식 식자재 같은 게 되는 거지.
자, 날짜 지났다는 얘기예요. 날짜 지났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고 그럼 8월 6일에 또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